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오늘 어제도 제가 그 오전 대응에 대한 부분들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고, 오늘도 그 오전 대응을 한 10시 정도까지 하고 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좀 추가적인 대응을 좀 하십사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좀 알려드렸고, 지금의 이제 이 하락을 뭐 다른 분들도 정확하게 이제 맞추시거나 대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선은 저는 정말 뭐 계속 영상 앞에서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하락에 대한 경고를 미리 드렸죠. 미리 드렸어요. 미리 드렸고, 조금 이제 그러하다, 주식에 물렸을 때 물타기 하지 말고 21년 만에 하락 신호가 떴으니 떨어질 것에 대비하라. 자, 떨어지고 나서는 제가 그 또 주식을 좀 샀고, 저 역시도. 그리고는 반등 나왔을 때, 그죠? 반등 나왔을 때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저는 수요일이 돼서 주식 비중을 다시 줄일 거다, 다시 현금화 시킬 거고, 수익 중인 거 팔았다라고 제가 오전 영상에서 올려드렸고, 오늘 오전 영상에 봐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자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거기선 반등 시도할 거다라는 얘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가 어찌됐건 그렇게 크게 떨어진 상태는 아닌데, 제가 5일 순으로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것들도 그때라도 좀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내일 또 추가 하락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걸 어떻게 다 맞출 수는 없고, 하다못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조차도 이거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맞추려고 하면 차라리 예금이나 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또 누군가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그 연습해서 또 맞추고 하는 거거든요. 뭐 코인조차도 맞춰내는데, 그게 이제 10번 예측했을 때 7번 8번 맞추면 돼요. 모두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저는 위에서 현금 만들었고, 밑에도 주식을 샀고, 이날 또 현금 만들고, 그렇게 대응을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런 하락이 오늘까지는 어쨌든 그럴 거야 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상황 중에 이제 하나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왜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쫄아가지고 매매를 못하고 못 사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어저께까지는 그런 뷰였고, 그래서 개인들이 다시 되사는 상황이 생길 거고, 오늘 그 정도 매수를 하고 있으니 아마도 오늘은 2조 원 넘게 개인 매수가 들어올 것 같다. 또 그렇게 사면 무거워진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어요. 왜?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무거워졌거든요. 이날이 4조 원, 요날이 4조 원 매수를 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 그만큼 오늘이 뭐 4조 원은 안 되지만은 3조 원도 안 되지만 그래도 2조 4천억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자금이잖아요. 이미 이제 그렇게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준점을 제가 정해드린 것이 가장 강조드린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제 기아차가 수상하네요. 점심 때, 그죠? 오전 상황 대응에서 기아차가 수상하다, 자동차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오늘 뭐 지금도 오늘 아침까지 자동차는 좀 센 편이었고, 지금도 플러스예요. 하지만 이제 조금 흔들림이 나왔던 상황들인데, 너무 급해요, 뭔가가. 어쨌든 현대차가 지금 월요일까지는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현대차 너희가 다른 여러 회사들이 같이 협약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밝혀라 하는 그 기한이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발표할 수도 있고, 그 전에 발표를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그냥 우리가 좀 꽈서 생각을 해보면 좀 그 주가를 얼른 끌어올려서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고, 그런 또 이슈가 있어야만이 많은 개인들이나 또 여러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는 부분이 되면, 누군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큰 자금을 던져야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뭐 공매도 세력들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이쪽은 완전히 뭐 언론과 함께 헤지펀드 편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순진한 생각을 좀 벗어서 에이 설마 지들끼리 그렇게 짜고 뭐 할까? 라는 생각을 좀 벗어나서 그렇게 짜고 할 수도 있어. 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쵸?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라면 충분히 돈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왜 위에서부터는 이제 현대차를 많이 팔아먹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현대차를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자동차 그룹 섹터도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세 개의 기둥이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그거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와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섹터,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바 뭐 이쪽 삼성과 그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삼성과 반도체, 쌈반, 어쨌든 이쪽이 지금 흔들립니다. 무너졌고요. 이쪽이 이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쪽 섹터가 세죠. 아직까지는 힘을 써요. 아직까지는 힘을 쓰고 이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도 한 번은 무너져 있는 힘이 없는 상태. 오늘까지 강했다가 흔들림이 나오고는 있어요. 어떤 건 흔들리고 어떤 건 좀 더 가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이건 한 번 정도 개인들에게 많은 물량이 떠넘겨져 있고 사실 요것도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들의 그 물량들을 쥐고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 안정적으로 이번에 또 해먹고 나면 그러면은 좀 그죠? 또 더 이상 지수를 강하게 푸시 땡겨낼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저는 어쨌든 그러합니다. 이날 제가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21년 만에 고점 신호가 나왔네요 라는 21년 만에 나온 신호예요. 그냥 뭐 몇 달 만에 한 번 나오고 몇 달 만에 한 번 그런 식의 신호가 아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잠깐 쉬고 막 도망가고 잠깐 쉬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길게 횡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지금 작년 3월처럼 뭐 엄청난 하루 이렇게 가는 건 아닐 것 같고 또 하필이면 이게 명절을 또 앞두고 있어요. 명절을 앞두고 있고 또 허황되게도 인도 예언 소년이 2월 10일 날 뭐 경제 붕괴가 오네 어쩌네 헛소리를 뭐 어쨌든 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고 뭔가 뭐 맞아떨어져 가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하방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할 뿐이고 그런 허황된 말을 믿는 것도 아니며 지금 그래서 기준으로 삼자고 하는 게 뭐예요? 증권시장보다 더 큰 자금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율시장을 보자고 했으며 오전보다 그죠? 오전 여기였는데 오전 제가 말씀드렸던 때보다 훨씬 더 환율은 높아져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로 1118원 아까 1120원 근처까지 근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머나 계속 이제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1113원이 이탈하면 이제 상방 열어놓으시라 그랬어요. 상방으로 갑니다. 다시 전고점 근처라도 3200 이상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1120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하방 열어놔야 됩니다. 하방 열어놓고요. 기준을 이제 삼고 가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1113원 밑으로 툭툭툭 안정적으로 내려오면 주식을 비중을 다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112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현금 비중을 높여놔서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것이 낫겠다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3050이 깨지면 그죠? 1120원을 넘어가면서 3050이 깨져버린다면 3000이 다시 한번 깨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밑에서 재매수를 할까 말까를 그때 가서 고민을 하자. 지금은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왔었을 때 이미 화요일부터 저는 수요일날 현금 만들래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이제 그렇게 했음을 오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간 다음에는 누구나 다 말해요. 그죠? 지나간 다음에는 누구나 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떨어진 다음에 원인을 알아봤자 그건 좀 한 발 늦어요. 떨어지기 전에 어떠한 징후를 포착을 하고 그로 인해서 대응을 먼저 해야지
지나간 다음에 이것 때문에 떨어졌대요. 이것 때문에 그랬었대요. 게임스탑 때문에 이게 뭐 우려감이 생겼어서 뭐 흔들렸대요. 거기서 우량한 회사들을 다 팔 수밖에 없었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자 저는 그거 그럼 뭐하나? 사람들이 뭐 자기 인정해주면 그게 좋아요? 돈을 벌고 봐야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에는 어쨌든 수익이라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뒤늦게서 그렇게 원인 분석하면 뭐합니까? 뒤늦게 원인 분석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 그 파급 효과가 이제 더 갈 거냐 덜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라도 어쨌든 대응해야 되니까 그건 중요합니다. 그건 중요한데 그러기 전에 내가 손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뭐 일일이 그렇게 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슈퍼개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환경 속에서 넘치는 자금과 넘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런 분보다는 시간과 자금이 그렇게 크고 넉넉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 그러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매매가 필요하거나 어쨌든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여서 그죠? 벌 때는 누구나 벌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 안 난 사람이 뭐 정말 뭐 큰일 아니고서는 애진간하면 다 수익 납니다. 애진간하면 다 수익 납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 한번 떨어졌다고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만큼 안 내려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저 완전히 박살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버린다면 물론 이제 여기서 꼭대기에서 시작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올해 들어와서 시작하신 분들은 그러하겠지만 가슴이 철렁철렁 하겠지만 시장은 그런 거 안 봐줍니다. 내 사정, 개인 사정, 뭐 이때까지 어쨌는지 몰라. 그냥 지금은 지금에 그냥 대응할 뿐. 그죠? 그러는 것처럼 요만큼 올라왔는데 요만큼 안 떨어져요. 요만큼 올라왔는데 2,800이라고 못 가겠습니까? 가려고 하면 가죠.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늘 그런 하방이 올라갈 때야 누구나 수익 내니 그건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떨어질 때 누가 손실이 적냐가 관건입니다. 떨어질 때 누가 손실을 안 볼 수 있으면 최고고 오히려 수익이 난다면 이제 제일 좋은 거고 손실을 안 보면 그 다음 좋은 거고 남들보다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 어쨌든 나도 손실이 난다거나 계좌에 타격을 입어도 남들이 마이너스 30% 갈 때 나는 마이너스 10% 선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저점 매수를 해서 이 회복될 때 남들보다 빨리 회복되고 수익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것. 그게 지금 관건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길게 갔을 때 내가 수익이 나고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거지. 지금 뭐 장 좋을 때는 누구나 개나 소나 다 돈 버는 거 그냥 뭐 이제 막 시작한 20대 30대 뭐 피트수첩 뭐 며칠 전에 거 보셨잖아요. 다 돈 벌어 다. 그러니 너도 나도 주식한다고 그렇게 덤벼드는데 이 흔들림이 안 나오겠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 며칠간도 생각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고 또 이제 그러한 심리를 읽는 거잖아요. 옛날에 개인들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됐었어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번엔 딱딱 맞게 적중을 하잖아요. 그걸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의 특히 완전 왕초보들이 오래 들어와서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심리가 약한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이제 그 부분들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러든 저러든 굳건하게 매수를 했어요. 흔들리든지 말든지 간에 굳건하게 매수를 해서 여기서는 정말 잘 헤쳐나갔습니다. 떨어지면 개인들이 오히려 밑에서 받아가지고 올려내고 떨어지면 밑에서 개인이 받아서 올리고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꼭대기에서 지금 개인들이 4조 원, 오늘도 2조 4천억. 근데 여기서 팔잖아. 그죠? 요날 팔았어요. 5천억인가 6천억. 그 다음날도 팔잖아요. 바뀌었어. 개인들의 행동이. 수급이. 정상화된 거죠. 원래 이랬으니까. 지난번이 비정상이었죠. 요 밑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똑똑해? 이럴 수가 있어? 막 할 정도로. 떨어지면 막 더 사버리니까. 그래서 올리고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 통한다 이거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쨌든. 다들. 전체적으로. 그래서 또 초보 개미들이 굳건한 마음을 좀 잃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충분히 다시 들어올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환율 움직임이 그것을 읽어줄 수 있는 상황은 될 것이니 제일 참고를 할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완전 폭락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진 않을 것이고,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은 보통 하락이 나오면 3번 나오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이제 파동으로 이게 만약에 하락파로 넘어갔다면 이제 그냥 이제 단순히 A, B, C 딱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하락파가 넘어가게 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요게 3파라고 보기에는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3파가 다시 3파 안에서 1, 2, 3, 4, 5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주식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1파 하라 그러고 2파, 그 다음에 3파가 다시 5개로 쪼개지는 경우, 3-1, 3-2, 3-3, 3-4, 3-5 그리고 4파, 마지막 5파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만약에 그죠, 그렇게 떨어지면 시간상으로는 이 밑에서 요 갤갤거렸던 시간만큼 정도만 하더라도, 요때는 옆으로 횡보하는 플랫 조정이라 그래요. 옆으로 플랫 평평하게 플랫 조정인데, 지그재그 조정, 가격을 깨는 지그재그 조정이 들어와 버릴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지루한 시간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지만,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와버리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B2, 그죠? 네? B2, 영끌 이런 상황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그 타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작년과는 올해는 틀릴 수 있어요. 작년에는 이러나 저러나 때려 죽여도 무조건 올라오는 시장이었으면, 올해는 선별되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도 선택된 것들만 올라가는, 그 다음에 애초에 그렇게 올라가기보다 위아래 흔들기를 많이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뭐 어젠가 그제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그 연불리님, 그분도 올해는 뭐 위아래 흔들기를 참 많이 하면서 갈 거다, 상승한다, 뭐 이렇게 강세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 역시 좀 얘기합니다. 저는 강세론자는 아니고 신중론자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늘 하방에 대한 대비는 저는 하고 가는 사람이라서, 아주 큰 돈까지 뭐 못 볼지언정 남들보다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돈을 계속 벌어가는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벼락부자가 아니라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농부 같은, 주식 농부와 같은 그런 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뭐 폭발하는 그런 수익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하게, 어쨌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떨어질 때 타격을 안 받아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계좌 3번 깡통 차봤고요. 전 재산을 3번 말아 먹어본 상황이기 때문에, 좀 파생매매, ELW 같은 조금 위험 매매를 병행하면서도 안전을 추구해 가면서 해요. 철저하게 이제 해지 이 용도로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내가 실패했던 이유를 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실패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어쨌든 상승장이면 쫓아가야 됩니다. 상승장이면 무조건 쫓아가야 되고요. 시장은 늘 옳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늘 옳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함께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뿐. 그리고 시장이 심술 부릴 때는 어때요? 시장이 심술 부릴 때, 만약에 내가 남자면 여자친구든 와이프가 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는 어때요? 잠깐 한 발 물러서면 돼요. 그죠? 우리 엄마가 갱년기여서 막 성질 낸다. 그럼 한 발 물러서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다혈질이라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스타일이야. 뭐라 할 때는 잠깐 딴 생각하면서 살짝 물러서면 돼요. 그죠?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족이니까 함께 살아야 되니까 한 집에서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시장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떨어뜨려 놓고 살 수는 없어요. 근로소득보다 이제 금융소득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한 집에서 같이 살고 투자라는 부분이 늘 함께 해야 되지만, 만약에 얘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할 때는 잠깐 물러서 주는 거예요. 잠깐 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거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관점이 지금의 시점에서 좀 온 것 같아서, 너무 이제 탐욕스러운 요런 사조 뭘 그렇게 사주기는
오늘은 이제 2조 4천, 2조 5천억 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무거워집니다. 무겁다라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환율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은 뭐 다른 거 볼 게 없네요. 왜냐면 이미 이게 이것 때문에 올랐어,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 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 늦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환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13원 아래냐 1120원 위냐, 그래서 상방을 더 열든지 3200 이상 간다 이렇게 보시든지, 아니면은 3000 깨진다 이렇게 보시든지 하고, 뭐 매일매일 대응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흐름들을 쫓아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낮에 제가 그 농업 관련주 하나 산다고 했어요. 점심때. 그리고 점심때 제가 뭐 매일 올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올려드렸는데, 알람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알림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이걸 바로 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알림 설정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이게 필수 되어 있어야 그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참고 해주시고, 낮에도 필요하시다라면 어쨌든 그렇게 좀 상황이 특히 제가 볼 때 긴급하다 내지는 이건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 싶을 때 해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살 얼음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지금은 걸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다음 주 명절이 또 껴있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 명절 동안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만기주간이죠. 만기주간이고 명절 전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는 하루 더 땡겨서 수요일 날이 만기라서 그 점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화 해서 다음 주에는 합성 전략 요 부분들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도 노력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제 영상 중에 공부 영상이 있잖아요. 그죠? 요 ELW가 뭐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수익 먹는 비법,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최소한 요러고 3개만이라도 봐놓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보세요. 10년 만에 소액으로 큰돈 버는 법이라는 영상을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올려놨거든요. 1년 반에 올려놨는데 지금 이게 맞아떨어지잖아요.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 옛날부터 나온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즉 앞으로도 이 흐름대로 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큰 투자를 잘 해야 되는가. 절대로 주식 투자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우리 시장은 3천이 아니라 4천, 5천, 6천 계속 올라갑니다. 중간에 이제 흔들기가 있을 뿐 계속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에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미국 시장이 똑같이 움직였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정말 우리나라하고 25년 전, 미국의 25년 전의 모습이, 25년 전, 30년 전 모습이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 미국으로 치자 그러면 여기가 대공황 이후의 모습이고, 그 뒤로의 모습이 거의 똑같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신다면 제가 한번 올려 드려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의 투자가 늘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송공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